정말 역대급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구나라고. 이진숙 후보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후보로 임명되었음에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현재의 법 체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궁금TV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법은 실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상당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문제를 떠나 전문성이나 능력을 떠나 버티기만 하면 자동 임명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수정 법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얼굴이 두껍고 관직 욕심이 많은 자와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만나면 대한민국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인사를 추천한 책임자나 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청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추천할 때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 추천 제도에서 검증 자체가 체계화되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인사를 누가 추천하든지 임명을 강행하든지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든지 제어할 방법도 책임을 물을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대통령의 재량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문구에 얽매여서 대통령의 의지에 대부분 의지하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와 기관 전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을 받음에도 대통령이라는 일 개인의 권한만 강조하고 인정하고 당연시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공직자와 기관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를 위임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해도 청문위원들은 성토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전무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사실상 견제 기능을 못하고 무력화된 것입니다. 보는 국민이나 청문하는 야당 의원들이나 답답함에 몸부림칠 때 정동영 의원의 청문은 그나마 청량감을 주었습니다. 윤창현 언노련 위원장님. 네. MBC 노조는 언노련에 소속돼 있고 언노련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나 언노련이 MBC 보도에 간섭하거나 개입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럴 방법도 수단도 갖고 있질 않습니다. MBC 노조의 역사는 방송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1987년 12월 9일 밤 12시 MBC 지하식당에 45명의 기자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5명의 기자가 MBC 노조를 창립했습니다.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공정방송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노조원은 1200명으로 불었습니다. MBC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논리이고요.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노조 출신의 사장이 배출됐다고 해서 노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방송사 구성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민주의 민자만 들어도 혐오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을 극우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극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는 반평등주의, 인종차별주의,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고 미국의 극우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극우의 징표가 몇 개 있습니다. 5.18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극우입니다. 세월호를 폄하하는 사람들, 극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극소수지만 극우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감각입니다. 그리고 딱지 붙이기를 합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노영방송, 달리 말해서 노동조합이 경영의 주체가 된 방송사라는 말인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MBC에는 3개의 노조가 있고 그 중에서 제1노조의 사원의 90% 이상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1노동조합은 언노련에 소속되어 있고 언노련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반국가 세력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국힘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열어 저항하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니 민주노총이 경영과 방송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오래전부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해왔습니다. 어느 곳에 설립된 노동단체이든 상급단체를 해당 노동조합이 선택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소속된 하위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모든 소속 노동조합이 참여할 의무 자체도 없습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의 결정도 해당 노동조합이 권리로 갖습니다.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상위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도 해당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이 맞으려면 이런 구조 자체가 불가능할 때 논리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만하면은 본인이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국민은 극우 인사를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 임명했다고 국민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의 말에 뭔가 반박하고 싶은 이진숙은 다음 장면에서 재미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 MBC 노조위원장님, 이호찬 위원장님. 반박하려니 정동영 의원이 예로 든 것에 자신은 아니라고 반박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극우라고 지칭할 때 이때를 빼고 모두 아니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다음 MBC 노조위원장님, 이호찬 위원장님.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92년 MBC 파업 때 최후의 3인방 최문순, 이진숙, 정형일이었습니다. 단식 10일차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최문순, 정형일 연행됐습니다. 이진숙 기자도 연행됐습니까? 연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식 최후의 3인방으로 했죠. 3인방인지 5인방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때 최문순 그때는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MBC 노조위원장이 되고 언노련 위원장이 되고 MBC 사장이 됩니다. 자,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됐으니 그 방송은 노영방송 아닙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사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노영방송은 아니죠. 사장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노영방송이라고 최문순 주장한 사장이 적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사장이 된 뒤에 발탁한 사람이 이진숙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모든 기자들이 선망하는 기자의 꽃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합니다. 단식 농성에 깊은 감동을 받은 최문순 위원장의 술회입니다. 자, 이호찬 위원장님. 그랬던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에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노조를 파괴하는 돌격대가 된 그 변신의 이유가 노조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이진숙 씨가 변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확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 본인의 세계관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권력을 쫓았던 자신의 생각 그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흑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이진숙 씨 그리고 김장겸 의원,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 과거에 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진숙 기자는 당시에 김장겸 기자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말로 하겠습니다. 거짓 프레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내내 이진숙의 궤변을 듣고 쌍판을 봐야 했던 궁금TV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